오늘 알아볼 기업은 SK바이오팜입니다. 엄청나게 핫한 기업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궁금한 회사라 영상으로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공모가 49,000원에 7월 2일에 상장되었고 상장 일주일이 지난 현재 기준으로 20만원이 넘는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16조로 거래소 시총 18위입니다. 회사 재무사항을 보기 앞서서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부터 봐야겠습니다. 우선 이 기업은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경영진들이 회사 사이트에 소개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번 주식 떡상으로 다들 몇 억씩 벌었을까 하는 부러움이 앞섭니다. 저도 자사주를 많이 사고 있는데 저는 이런 복이 절대 있을 수 없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정말 부럽기만 합니다. SK바이오팜의 포트폴리오, 즉 파이프라인은 크게 중추신경계 및 항암 분야를 중심으로 신약 개발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자 한다고 나와 있는 걸 보니 아직 선도하고 있지는 않나 봅니다. 현재 8개의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8개의 파이프라인이 모두 중추신경계 관련 개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나 모르겠지만 회사 소개는 중추신경계와 항암 분야 신약을 개발한다고 나와 있는데 항암 분야 관련 파이프라인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걸로 나옵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4개 파이프라인은 모두 임상 1상이니 다 건너뛰고 다시 주력 파이프라인을 보면 세노바메이트와 솔레암페토린 있습니다. 그중 세노바메이트가 주력 제품이라고 합니다. 세노바메이트는 뇌전증을 치료하는 SK바이오팜에서 개발한 신약인데 미국에서 출시한 제품명은 엑스코프리입니다. 쉽게 보면 이 신약을 미국에서 올해 5월부터 처방이 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거는 기대가 커서 SK바이오팜이 요즘 이 난리인 것입니다. SK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는 아직은 신약으로서 대접을 받을 것이고 경쟁 제약 중의 메이저 제약은 벨기에 글로벌 제약사인 UCB사의 빈펫입니다. 빈펫의 글로벌 매출 규모는 대략 1조 5천억 정도이며 아직 의료계에서 충분히 실적이 없는 SK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가 단기간에 빈펫의 매출 규모는 따라가기 힘들 것이고 베스트 케이스라고 해도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 1조 정도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최소한 10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엑스코프리가 빈펫 등의 기존 제약에 비해 안정성이 더 탁월하고 부작용이 없다고는 하는데 그건 SK바이오팜 측에서 하는 얘기고 사실 양쪽 얘기는 다 들어봐야 합니다. 참조로 벨기에 UCB라는 업체는 한 해 매출이 6조 2천억 정도로 1928년에 벨기에에서 설립된 글로벌 제약사로 직원 규모는 7,500명 정도입니다. 주가가 최근에 급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퍼는 현재 많이 올라서 25배입니다. 제가 잠깐 UCB사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는 UCB 입장에서는 SK바이오팜을 경쟁사로 생각하지도 않겠지만 SK바이오팜의 다이렉트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UCB사를 거울 삼아 SK바이오팜을 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아마 SK바이오팜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SK바이오팜의 주가가 셀트리온이나 삼바와 비교해서 비싸지 않고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매수할 겁니다. 보시다시피 동일 업종의 퍼는 124배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SK바이오팜 시총이 16조라는 건 주주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UCB의 시가총액은 대략 25조입니다. 총 순이익 규모가 1조이고 자산 규모가 13조가 넘는 UCB의 시총이 25조인데 매출 1230억짜리 SK바이오팜이 시총이 거래소 17위 규모인 16조라는 겁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퍼가 120배가 넘으므로 SK바이오팜도 이 정도의 시총은 당연한 거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정말 의문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매출 1238억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인 에빗이 840억 순손실을 기록한 SK바이오팜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배기업이 SK 주식회사입니다. 진위 여부를 확인해보지 못했지만 공개된 바로는 SK 주식회사가 SK바이오팜의 75% 지분을 가지고 있고 25%가 상장으로 시장에 나온 물량이고 상황에 따라서 SK 주식회사의 지분율을 좀 낮출 수도 있겠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고서야 급격히 낮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SK가 지배기업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에서 대차 대조표는 보질 않겠습니다. 대차 대조표는 주로 유동성 위기나 자본 잠식 등이 있나 없나 등을 볼 때 유용한 자료인데 SK가 뒤에서 버티고 있는 기업이라
당장 리스크는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매출액 추세를 보면 2019년 가장 큰 매출인 1238억을 달성했고, 영업이익을 보시면 작년까지는 항상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증권사 컨센서스를 보면 점점 실적이 개선된다고 해도 대략 잘해봤자 2022년이나 2023년부터 흑자 전환할 것 같은데, 아무리 실적이 앞으로 좋아진다 해도 아직도 몇 년이 지나야 흑자 전환이 가능한 기업이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주가가 오른 데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의 바이오 광풍입니다. 물론 바이오가 한국의 주력 산업 중에 하나로 자리 잡혀가는 것은 국가 경제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천만다행인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의 바이오 제약 관련 산업의 수준은 글로벌적으로 선두권으로 가기에는 갈 길이 멉니다. 산업 인프라와 인재 인프라가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바이오 관련주 투자 강풍이 SK바이오팜의 주가 상승을 이끈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유동성입니다. 이미 부동산이 꼭지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 그리고 더 이상 사모펀드 등의 기관 투자자에게 돈을 못 맡기겠다 생각하는 개인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40조가 넘는 그 돈을 주식시장에서 직접 투자했습니다. 저처럼 한국 주식 자체에 별 관심이 없고 SK바이오팜이 저한테는 듣보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지긋지긋하도록 SK바이오팜 공모 관련, 상장 관련 소식들을 넘치게 들었습니다. 다시 매출액을 보면 앞으로 얼마나 상승할지 앞으로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한국계 증권사에서는 2030년 정도면 대략 2조 가까운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영업이익은 1조 가깝게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목표 주가는 대략 10만원 정도로 봤습니다. 외국계 증권사는 한국계 증권사보다는 조금 더 부정적이고 보수적인데, 저는 한국계 증권사를 기준으로 보고 앞으로 10년 내에 영업이익 1조 달성한다는 가장 낙관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순손실액을 기준으로 손익계산서를 봐야 하지만 편의상 매출액과 영업 손실액을 기준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말씀드렸듯이 매출 1238억에 793억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매출 원가는 매출액의 50%가 안되지만 판관비가 2026억으로 엄청나게 높게 나왔습니다. 판관비가 왜 이렇게 높게 나온지는 쉽게 예상이 가능하긴 합니다. 전체 판관비 2026억 중에 연구개발비로 나간 비용이 1762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존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임상 3상 전에 발생한 모든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비용은 무형 자산으로 인식하여 상각시킬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SK바이오팜은 세노비에메이트와 솔리안 페톨 프로젝트 관련 시장만 임상 3상을 통과했고, 그 외 나머지 파이프라인은 모두 임상 1상과 2상 단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 못하고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판관비가 매우 높은 것입니다. 비용을 이번에는 성격별로 분류를 해보면 종업원 급여 부분이 가장 큽니다. 급여로 나간 부분이 710억 원이고 2018년 325억 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이 의아하긴 합니다. 현재 시점은 모르겠지만 2019년 12월 기준으로 종업원이 213명밖에 안 되는 정말 중소기업 수준의 직원 규모인데 급여가 710억 원이 나간 것이 의아합니다. 복리 후생비로 78억이 또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많은 부분을 차지한 건 교육 및 조사 연구비인데, 이 부분은 연구 용역일 수도 있고 더 자세한 내역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참조로 급여 부분 중에 44억가량은 주요 경영진 보너스로 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2019년은 그래도 아직 적자 경영인데 이 부분이 좀 안타깝고, 이번에 상장되면서 개미들 덕분에 또 어마어마한 자사주 차익 실현이 내년에는 가능할지도 몰라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부럽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보면 2021년까지는 확실히 적자를 예상하고 있고 2022년이나 2023년에는 잘하면 흑자로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정 주가를 보는 방법에는 퍼도 있고 엔터프라이즈 밸류인 EV값을 에비타로 나눠보는 방법도 있지만, SK바이오팜과 같이 적자 기업에서는 이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100번 양보해서 국내 증권사가 전망한 2030년 정도의 매출이 2조, 영업이익이 1조 정도 된다고 전망했는데, 말도 안 되긴 하지만 당장 SK바이오팜이 매출이 2조, 영업이익이 1조라는 말도 안 되는 가정으로 주가의 적정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M&A 적정가를 산출할 때와 접근법이 약간 비슷한데 아주 단순하게 보는 방법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값이 10보다 낮으면 주가가 적정하거나 저평가, 높으면 고평가로 봅니다. SK바이오팜이 성장주를 본다면 물론 좀 더 관대하게 봐줄 수도 있지만 저는 2030년에나 가능한 실적을 10년이나 앞당겨 보기 때문에 대충 이 지표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보면 시총이 16조이고 영업이익이 1조라면 영업이익 대비 시총은 16배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말이 안 되긴 합니다. 향후 몇 년간은 영업 적자가 나기 때문에 2030년이나 예상되는 흑자 영업이익 데이터로 계산해 본 것인데 이렇게 봐도 고평가입니다. SK바이오팜이 가장 큰 희망을 걸고 있는 뇌전증 치료제인 엑스코프리의 다이렉트 경쟁사인 U12사와 SK바이오팜의 주요 지표를 비교해 봤습니다. 솔직히 U12 입장에서는 SK바이오팜이 듣보잡 신생기업으로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매출액은 SK바이오팜이 1238억, U12가 6.7조입니다. 매우 낙천적으로 SK바이오팜을 보는 애널리스트들도 SK바이오팜이 매출 1조 되는데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했으므로 U12는 엄연히 사이즈가 다른 기업입니다. U12가 매출이 54배 많습니다. U12는 매출이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므로 아무리 SK바이오팜 매출이 폭등을 해도 U12 매출 규모와 10배 이상의 차이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은 SK바이오팜은 1390억, U12는 15조입니다. 설립한 지 100년이 다 되어가는 기업과 설립한 지 10년도 안 된 기업의 자산 규모 차이입니다. U12가 107배 많습니다. 시총은 U12가 SK바이오팜보다 1.7배 많습니다. SK바이오팜의 고평가는 비트코인 투기 세력들이 비트코인에 물려들 때 가상화폐들 가격이 폭등한 원인과 같다고 밖에 저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SK바이오팜 주식을 매수하는 건 국내 기업의 앞으로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일종의 애국행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현실은 이미 외국인들은 물량들을 다 던져서 그 비싼 물량들을 개인들이 줍줍하고 외국인들은 5천억 원 이상을 이미 국부 유출했습니다. 한마디로 개인들 돈들을 털어서 외국으로 빠져나간 돈이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건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비판적인 자세도 필요하고 매우 신중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기업을 들여다본 시간이 대략 2시간 정도인데 SK바이오팜 일반 투자자들이 과연 뉴스나 포털에서 나오는 SK바이오팜 광풍 얘기를 보고 투자한 사람들이 대부분일지 아님 최소한 제가 투자한 시간의 10배 이상은 시간을 들여 자세히 기업을 분석해보고 투자할지 의문입니다. SK바이오팜 주가를 보니 요즘 한국 주식시장이 정말 광풍이 불고 있구나 하는 염려스러운 생각에 영상을 업로드 해봅니다. 강성주주들이 망할 것 같기에 악플도 많이 달릴 것 같지만 그래도 제 채널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고 싶었기에 영상을 올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